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다들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 보출 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교합이 낮아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크라운의 교합면이 마모가 되거나 파절이 되어서 교합이 낮아지는 것 말고 어떤 이유로 교합이 낮아지는지 그리고 각 요소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합이 낮아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단기적인 경우와 장기적인 경우가 그 이유가 다른데 단기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임플란트 자체의 교합 변화라기보다는 주로 대합치나 인접치의 교합 변화 때문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크라운의 마모나 파절이라는 당연한 것 말고는 임플란트 자체의 교합 변화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 수개월 만에 교합이 낮아지는 단기적인 경우에는 하악 임플란트의 경우 주로 상악 대합치의 교합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골절이 약한 상압 대합치에서 설적 교두가 아래로 정출되어 있다가 치료 후 다시 복원되는 교합 변화가 생겨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악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골절이 상대적으로 단단한 하악 대합치의 교합 변화라기보다는 쓰러졌던 인접치가 다시 복원이 되는 바람에 교합이 낮아지거나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상악 대구치 임플란트는 골절이 많이 나쁘고 게다가 유착이 약하게 된 경우라면 픽스처가 위로 밀려 올라가서 임플란트 자체가 교합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즉 임플란트 자체의 교합 변화 중 하나로서 픽스처의 침하 현상을 또 있겠습니다. 물론 픽스처보다는 지대주의 침하 현상 때문에 교합이 낮아진 경우가 더 흔하긴 하지만 이는 주로 장기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스처의 침하도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진 경우가 더 많겠지만 특히 골질이 안 좋다면 상악 대구치에서는 단기간에 침하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연히 구불될 정도로 위로 크라운이 밀려 올라가지 않는다면 픽스처가 침하되어 교합이 낮아진 것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기도 합니다만 상하악이 전부 임플란트 브리징 케이스에서도 단기적으로 교합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픽스처의 침하가 교합 변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교합이 낮아지는 이유는 크라운의 마모가 아니라면 임플란트 자체의 교합 변화 때문인데 픽스처보다는 지대주의 침하 현상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립형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지대주가 완전 결합이 된 경우에는 교합의 저하가 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쓰고 나면 교합량이 큰 환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지대주가 침하되어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크라운이 마모가 되어서 낮아질 수도 있는데 치근막 인대가 있는 자이언트 크라운은 때로는 마모된 만큼 정출되어 교합을 맞추는 생리적인 보상작용이 있지만 임플란트 크라운은 취중막 인대가 없어서 정출 현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자이언트 크라운보다 임플란트 크라운에서 흔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둘 중 어떤 이유로 교합이 낮아지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픽스처의 지름이 작거나 회전 방지 구조가 없는 난엑스 아버트를 연결했다면 교합량이 큰 경우에는 지대주의 침하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정 결합이 된 경우가 지대주 침하가 될 가능성이 커서 교합량이 큰 경우에는 교합이 잘라져지고 추가로 다른 교합의 변화마저 생깁니다. 불안정 결합이 된 탓에 조립형의 결합 구조 문제점이 더 잘 나타나서인데 덜 들어간 탓에 나사 결합도 덜 되어 있고 게다가 헥사 결합이 안 되어서 지대주 회전이 될 수가 있으므로 나사가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주가 흔들리게 되면 음식물이나 지태가 잘 끼게 되어 잇몸염증이 쉽게 생기겠죠. 최종적으로는 흔들린 지대주가 픽스처 외벽을 밀어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데 지름이 작은 픽스처라면 얇은 외벽이 크게 늘어나므로 헥사 아파트인 경우에도 지대주가 침하될 수가 있고 픽스처 지름이 큰 경우는 외벽이 늘어나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지대주 침하가 되고 추가로 다른 교합의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름이 큰 픽스처를 심더라도 깊이 심는 바람에 지대주 커프가 뼈에 걸려서 완전히 다 들어가지 못해 헥사 결합이 안 된 경우라고 한다면 굵은 픽스처인데도 나사가 잘 풀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지대주가 흔들리고 따라서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잇몸이 붓고 뻐근하고 장시간 사용하고 나면 치조골의 흡수로 이루어져 임플란트 주염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대주를 풀어내고 염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재결합시켰을 때 이번에는 걸리는 뼈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결합이 쉽게 되어 헥사끼리 맞물리게 되고 따라서 나사 결합도 다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합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불안정 결합 시에는 지대주의 헥사 단면의 위치가 이랬었다면 이번에는 픽스처 헥사와 맞물리게 되니 크라운 위치가 틀어져서 결합이 될 수가 있으니 교합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면 크라운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안정 결합의 더 나쁜 예로서 이번에는 한쪽으로만 지대주 커프가 뼈에 걸리게 픽스처를 심는 바람에 삐딱하게 불안정 결합이 된 경우라면 나사머리와 픽스처 외벽과 지대주 하부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하중이 실리게 되겠죠. 이러면 나사와 지대주와 픽스처의 파절이 쉽게 되는데 그 전에 변형이 먼저 되겠죠. 그래서 지대주가 크게 흔들리게 되어 잇몸 염증이 빨리 오게 되고 따라서 치조골의 흡수도 빠르고 임플란트 주염이 심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염의 처치를 위해서 지대주를 풀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면 높이가 달라지고 교합이 크게 변한다는 점은 앞의 경우와 비슷한데 더 안 좋은 점은 픽스처 지대주 나사가 이미 변형이 되고 약해져 있어서 지대주 고정이 약하게 되므로 나사가 잘 풀려서 잇몸 염증이 금방 재발되거나 파절로 곧 이어져서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